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SOXL 투자 이유, 엔비디아 패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증시 시장 잠시 보면 증시 조정 잔인할 것 주요 뉴스예요. 출산율 바닥 안 보이는데 일본은 환호하고 한국은 혹평, 기업 밸류업에 대한 내용. 물가에 쇼크는 없었다. 6월 첫 인하의 무게. 예상 부합한 PCE. 예상에 부합했죠, PCE가. 그래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전망치 부합한 1월 PC 물가에 안도했다는 그런 시장 내용인데 어제 그래서 미국장이 좋았죠. 업종 상위 복합 유틸리티, 창업투자, 자동차. 그리고 테마 상위는 상투사, 야놀자 뭐 이렇게 있네요. 안전고시 환율이라든가 국제시장 환율, 금리, 유가, 금시세, 원자재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잠시만 보시면 우선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 모두 하락을 했죠. 우선 코스피는 2642.3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마이너스 0.37%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862.9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마이너스 0.05% 하락했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355.57포인트로 마이너스 0.34% 하락을 했네요.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기관이 매도를 했고 코스피 200도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기관만 매도를 했네요. 인기 검색 종목 보면 에코프로 BM 올랐죠. 엔캠 내렸고 삼성전자, 에코프로, 티나리아바 상승을 했고 포스코홀딩스 하락을 했으며 현대차, 제주반도체는 상승을 했고 한미반도체는 하락을 했네요. HLB도 상승을 했고요. 종별 시세, 테마별 시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순매수는 기아, 삼성전자, 에코프로머티. 외국인 순매도 잠시 보면 네이버, 셀트리온, LG화학, 카오. 기관 순매수 보면 현대차, 한국전력, 에코프로비엠. 기관 순매도 보면 삼성전자, 네이버, 에스코하이닉스, SK하이닉스, 에코프로머티 이렇게 있습니다. 상한가는 컴퍼니K 그리고 테크엔이 같고요. 하한가는 PN풍년, 투비소프트. 상승은 폴라리스 오피스, 레이저업텍. 고압은 KR모터스, 하이트젤로. 그리고 하락은 앞타바이오 등등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 상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가 대비 급락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보면 삼성전자 상승을 했죠. SK하이닉스 하락을 했고요. LG에너지 솔루션 상승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차 상승했고 삼성전자 우 상승을 했죠. 오랜만에 3% 넘게 삼성전자 우가 올랐네요. 기아도 상승을 했는데 무려 5% 넘게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LG화학은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 해외 증시 볼까요? 해외 증시가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S&P 500 모두 상승을 했죠. 다우산업 보면 38,996.39포인트 플러스 0.11%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도 16,091.92포인트로 플러스 0.9% 상승했고 S&P 500도 5,096.26포인트로 플러스 0.52% 상승을 했습니다. 세계 증시 보시면 니케이 하락을 했고요. 상해 조감은 상승을 했고 항생은 하락을 했습니다. 영국 상승했고 프랑스 하락했고 독일은 상승을 했네요. 아래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지표를 잠시 보면 미국 원달러 환율 1336.5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0.5원이 지금 상승한 상태고 지금 계속 올해 1월에 급상승하다가 환율이요. 지금은 계속 조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맵을 잠시 보면 삼성전자가 종가가 73,400원 플러스 0.27% 상승, SK하이닉스는 종가가 156,200원으로 마이너스 1.14% 하락, LG에너지솔루션 종가가 401,000 1,500원으로 플러스 0.25% 상승. 삼성전자 우가 오랜만에 급상승했죠. 3.58%, 기아도 5.78% 상승했고 현대차 1.01% 상승. 네이버랑 카카오는 하락을 했네요. 마이너스 4.41%, 마이너스 4.14%,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습니다. 셀트리온도 무려 마이너스 5.42%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보시면 에코프로 BM 4.1% 상승, 에코프로 5.1% 상승, HLB 5.43% 상승. 반면에 다른 대다수 이제 주식들은 하락을 했죠. 알테오젠 마이너스 2.37%, 엔캠 마이너스 3.94%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S&P 500 맵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45% 상승했고요. 그리고 반면에 애플은 마이너스 0.37%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플러스 1.87% 상승, 구글 플러스 1.71% 상승, 메타 플러스 1.26% 상승, 아마존 2%대 상승을 했네요. 테슬라는 반면에 마이너스 0.08% 하락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피어앤그리드 보면 익스트림 그리드죠. 아직 79포인트. 아니 또 이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탐욕의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월봉인데요. 주옥 같은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정고점을 양봉으로 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지금 정고점까지는 아마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때가 도제가 나와서 매수 타점이죠.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엔비디아는 주도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드네요. 이어서 엑소엑셀 오늘의 주제죠. 보시면 전고점을 지금 양봉으로 뚫어서 지속적으로 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을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더 갈 수도 있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 전고점 정도 되돌림을 해서 한번 가지 않을까 싶은데 참고만 하시고요.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도 계속 지금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지속적으로 주옥 같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땅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그럼 SXL 오늘의 주제죠. 투자 이유, 저만의 이유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관점에서 한번 봤습니다. 보시죠. 데스크탑 시대와 스마트폰 시대, 이어 AI 시대,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어마무시한 상승세를 보이며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GPU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는요, AI 반도체 시대에도 패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회와 위험이 공존한다는 사실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오늘 내용은 엔비디아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한번 저만의 생각을 말씀드려 볼 예정이고요. 제가 SXL에 투자를 고려하는 그리고 투자하는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강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엔비디아의 강점은 기술력, 생태계, 고객 기반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시대를 선도하는 세 가지 강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겠죠. 엔비디아의 GPU 기술 개발에 앞장서 왔죠. 엔비디아는 독보적인 세계 1위입니다. GPU의 최강자죠. AI 연산에 최적화된 쿠다 플랫폼을 통해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했고요. 두 번째, 확고한 생태계인데 엔비디아는 AI 개발자라든가 연구원, 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도구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18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는 경쟁사가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높은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글로벌 고객 기반인데요.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라든가 클라우드,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는 글로벌 고객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약점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엔비디아 약점은 빅테크 칩의 내재와 그럼 구조적 한계라고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단점, 약점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 이제 빅테크 칩의 내재하죠.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GPU 대신 자체 칩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는 엔비디아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마무시한 매출을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어, 얼마 전에 메타의 CEO가 왔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고 삼성전자 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온 것 같은데 이것은 저만의 관점이고요. 그리고 구조적 한계. 엔비디아의 GPU는 범용칩으로서 AI 딥러닝용으로 설계된 NPU에 비해 전력 효율이나 성능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독보적인 그런 엔비디아의 GPU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 AI 시대 반도체 시장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용에서 맞춤형으로 변화하고 있죠. AI 칩은 고객사 요구에 맞춰 설계된 맞춤형 반도체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후공정 기술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죠. 첨단 패키지 기술은 여러 반도체 칩을 하나로 결합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 TSMC라든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주목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설계는 빅테크 기업들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조는 파운드리 기업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도 설계만 하지 실제적으로 TSMC로 수주를 주고 있죠.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관련해서 좀 더 TSMC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도 내려갔는데 그래도 요 근래에 삼성전자 우도 어,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고 삼성전자도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SOXL에 투자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SOXL은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기업들의 주식으로 구성된 IC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세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개인적으로 SOXL에 투자하는 세 가지 이유를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 성장에 대한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몰빵 투자보다는 RC 반도체 지수, 즉 전반적인 그 반도체 주식들을 투자하고 싶어서 SOXL에 투자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분산 투자가 되겠죠. 엔비디아가 어떤 악재로 인해 떨어져도 다른 기업이 받쳐줄 거기 때문에 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반도체는 빼놓을 수 없는 반도체 산업의 그러니까 쌀입니다. 반도체가.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SOXL은 엔비디아 주식 가격 상승에 높은 베타를 제공할 수밖에 없겠죠. 엔비디아가 상승한다는 것은 SOXL에 또 상승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 성장에 대해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거고 반도체 산업 성장의 트렌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SOXL은 반도체 산업 전반의 성장 트렌드를 활용해서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죠. 그리고 소액 투자 가능합니다. SOXL은 ETF이기 때문에요. 소액 투자가 가능하죠. 지금 보시면 42불 42불밖에 안 되죠. 지금 엔비디아 투자하려면 무려 789달러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물론 뭐 국내 이제 증권사에서 수익 투자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활용하셔도 되긴 하겠죠. 그래도 저는 SXL이 반도체 전반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개별 주식 투자보다는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고려사항이 있겠죠. SXL 투자는 아래 위험 요인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의 변동성. 엔비디아 주가에 큰 영향을 받고 있죠, 현재.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변동성이 높을 경우 투자 손실 가능성도 높을 수 있죠.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 물론 이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면 좋겠죠. 가장 나이스한데 만약에 이거 엇박자로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면 어마무시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변화인데 반도체 산업은 기술 발전, 경쟁 심화, 정부 정책 변화 등으로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산업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정리해보고 오늘의 영상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공부와 이해를 통해서 좀 더 SOXL에 투자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SOXL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SOXL을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하실 때는 본인의 공부를 통해서 나오는 투자 판단과 확신이 드셨을 때만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